한국 무기 사면 싹 다 끊겠다. 미국이 쿠웨이트를 협박했습니다. 패트리엇 철수, 전투기 정비 중단, 합동훈련 제외.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이란 미사일 56기가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쿠웨이트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6시간 만에 도착한 한국 무기 6종 세트가 56기를 전량 요격했고, 뒤늦게 달려온 미국에 쿠웨이트는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쿠웨이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부 사막 상공으로 정체불명의 비행체 56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론 42기, 순항미사일 11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3기.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쏟아부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7분 뒤 쿠웨이트 합동방공사령부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56기 전량 요격, 피해 제로. 세계 방공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 쿠웨이트 사막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것도 겨우 36시간 전에 도착한 장비로요. 미국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천궁, 철매, 비궁, 천무,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통합 지휘 체계까지 6종 세트가 한꺼번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47분이 아닙니다. 이 47분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배신이 있었고, 어떤 협박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시르 알사바라고 합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방공전력기획국에서 27년째 일하고 있고, 현재 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55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쿠웨이트 민방위청 소속이었습니다. 걸프전이 터졌을 때 아버지 나이가 42이었죠.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이 쿠웨이트시 남부를 강타한 날, 아버지는 민방위 대피소에서 주민 대피를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이 배치한 패트리엇이 스커드를 막아줄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믿으셨을 겁니다.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스커드 한 발이 대피소 인근 변전시설을 직격했고, 폭발 파편이 대피소 외벽을 관통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민방위 요원 7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 뚫려서 돌아가신 거야. 하늘만 막혔으면 살아계셨을 거야. 하늘이 뚫려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국방부에 들어갔습니다. 방공. 오직 방공만 하겠다고 지원서에 적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하늘이 뚫리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믿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것도 패트리엇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 체계를 믿었습니다. 걸프전 당시는 초기 버전이었으니까요. 이후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세계 최강의 방공 체계라고 모든 교범에 써 있으니까요. 제 손을 거쳐간 방공 관련 계약서가 수백 건입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거의 전부 같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그루먼. 미국이 곧 방공이었고, 방공이 곧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업무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삼성 TV하고 현대 자동차 정도였죠. 방공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선뜻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후화였습니다. 쿠웨이트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포대 4기가 도입된 지 19년이 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미국 본사 일정에 맞춰야 했고, 레이더 모듈 교체는 워싱턴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조달하는데 평균 127일이 걸렸습니다. 넉 달하고도 일주일입니다. 부품 하나예요. 그런데 이란 쪽 위협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졌습니다. 예멘에서 올라오는 드론 공격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방공망 전면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미국을 찾았습니다. 패트리엇 최신 블록으로의 업그레이드, 사드 전진 배치 가능성 타진, 통합 레이더 교체, 실무 요청서를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2주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방산 수출 통제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떴습니다. 더글러스 켈러안. 나이는 50쯤 돼 보였고 회색 양복에 깃발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묘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마치 서류를 검토하듯이 저를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시르, 요청서 잘 받았어. 쿠웨이트의 안보 우려에 공감하고 미국은 항상 오래된 동맹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 싶네. 외교적 인사치레가 끝나고 본론이 나왔습니다. 패트리엇 PAC-3 MSE 업그레이드, 레이더 모듈 전면 교체, 소프트웨어 최신화, 그리고 사드 전진 배치 가능성 검토까지 포함해서 패키지 견적을 산출했어. 켈러안이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47억 달러. 저는 순간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패트리엇 유지 보수 계약을 갱신했을 때 총액이 1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47억이라고요? 3배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켈러안, 이 견적이 맞는 겁니까? 맞아. 현재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기술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액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건 동맹 특별 단가야. 일반 수출 가격은 이것보다 20% 이상 높아. 동맹 특별 단가가 47억 달러.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조건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는 미국 기술진이 상주하며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접근은 기밀 등급상 불가합니다. 레이더 핵심 모듈의 현지 정비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품 조달은 미 국방부 인가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없음, 정비 독점, 소스 코드 차단, 부품 조달 통제. 47억을 내고도 열쇠는 미국이 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치가 떨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켈러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가 특정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과 다소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이번 패키지 승인 과정에서 의회 쪽 분위기를 고려하면 외교적 보조를 맞추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될 거야. 무기를 사면서 외교 노선까지 맞추라는 겁니다. 돈을 내는 쪽이 고개까지 숙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끄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켈러안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시르, 솔직히 말할게. 쿠웨이트는 선택하는 쪽이 아니야. 걸프전 때 누가 너희를 구했는지 기억하잖아. 감사하는 쪽이 감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니겠어? 감사하는 쪽, 감사하는 자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패트리엇이 스커드를 놓쳐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요. 그 패트리엇을 만든 나라가 지금 저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속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파이살 차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예산실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켈러안과의 통화 내용을 이미 전달받은 모양이었습니다. 47억이라면서요? 우리 연간 방공 예산이 18억인데 부해치 반 예산을 한 번에 쓰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도 없고요? 없습니다. 파이살 차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건 거래가 아니라 갈취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미국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요. 방공 체계라는 건 한번 도입하면 20년은 가는 겁니다. 레이더, 요격탄, 발사대, 지휘 체계가 전부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어서 중간에 다른 나라 체계로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에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 걸프전 6개월 전에 찍은 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었죠. 아버지, 아직도 하늘이 불안합니다. 소리내어 말한 건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7년을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하루도 방공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국에 47억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료 자밀 알라시디였습니다. 공군 전술분석관으로 저보다 12살 아래인 43짜리인데 평소에는 차분한 사람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뭔데 이 아침부터 그래. 자밀이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UAE, 이란 연계 세력 드론 공격 전략 요격 성공. 한국산 방공체계 실전 투입.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 이 단어 조합이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방공체계, 실전 투입. 자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UAE를 향해 드론 38기를 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머에서 동시다발로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전부 격추됐습니다. 38기 전략요. 미국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 천궁이라는 체계가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8기 전략 요격. 우리 패트리엇이 지난 3년간 합동훈련에서 기록한 모의 요격률이 87%였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게 상식이고요. 그런데 한국 체계가 실전에서 100%를 찍었다고요? 이거 확인된 겁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UAE 국방부 공식 브리핑입니다.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밀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게 천궁 하나가 아닙니다. 6종입니다. 방공체계 6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레이더, 지휘체계, 반격 화력까지 전부요. 6종. 저는 그 숫자에 멈칫했습니다. 방공이라는 건 보통 한 체계를 도입하면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6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가져왔다고요? 그것도 실전에서 작동하게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밀,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6종을 한꺼번에 배치하고 연동까지 시켜서 실전에 투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자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채널을 돌려봤는데요. 차장님, 형님 나라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형님 나라, UAE를 말하는 겁니다. 쿠웨이트에서 UAE는 형님뻘입니다. 같은 걸프 형제국이고 방산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온 나라입니다. UAE가 먼저 검증한 것이라면 최소한 허황된 소문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UAE 국방부 방공작전사령관 술탄 알마즈루이. 제 또래로 쿠웨이트 UAE 합동 방공훈련 때 여러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술탄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위를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술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시르, 전화할 줄 알았어. 술탄, 뉴스를 봤어. 사실인 거야? 사실이야. 내 눈으로 봤어. 레이더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38번 세었어. 한 발도 안 뚫렸어.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술탄은 허풍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 브리핑에서도 항상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흥분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술탄, 한국 체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야? 천궁이라는 건 알겠는데. 술탄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나시르, 천궁만이 아니야. 6종이 한꺼번에 왔어. 6종이라니. 뭐가 6종인데? 중거리 요격, 장거리 고고도 요격, 저고도 단거리 방어, 조기경보 레이더, 통합 지휘체계, 그리고 반격용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이 이걸 한 묶음으로 가지고 왔어. 마치 방패 세트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 체계로 이 6가지를 전부 갖추려면 패트리엇, 사드, 어벤저, ANTPY-2 레이더, IBCS 지휘체계, 그리고 HIMARS를 별도로 도입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제조사,
다른 계약, 다른 연동 절차. 전부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고 배치에만 1년 이상 걸립니다. 한국이 그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다고요? 술탄, 배치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며칠쯤 걸렸냐고 물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해외 방공 체계를 이동 배치하고 연동까지 완료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잡습니다. 술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48시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48시간이라고? 48시간이야 나시르. 항공수송으로 핵심 모듈이 직송됐고 미리 보관해 둔 보조 장비와 현장에서 결합했어. 소프트웨어 연동은 한국 본사와 실시간으로 진행했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안 믿겼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시르, 내가 나한테 전화한 이유 알아. 쿠웨이트도 상황이 안 좋잖아. 내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술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을 만나봐. 내가 보증할게. 미국한테 27년 매달린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나시르, 미사일이 날아올 때 절차를 말하는 나라하고 사람을 보내는 나라하고는 달라. 나는 그 차이를 이번에 뼈로 느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웨이트 시내의 오후 하늘이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하늘. 27년 동안 제가 지키려고 발버둥 쳐온 하늘. 자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술탄 사령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27년 동안 이 문장이 제 판단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문장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뚫리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국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커드는 뚫렸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47억 달러를 내면 이번에는 안 뚫릴까요? 기술 이전도 없이, 정비 권한도 없이 부품 하나에 127일 기다리면서 저는 자밀을 봤습니다. 한국 쪽 실무 채널 연결할 수 있어? 자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중동협력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저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공미사일을 만든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해냈다는 것. UAE 형님이 한국 무기로 하늘을 지켰다는 것. 형이 보증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만나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불과 석 달 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첫 접촉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자밀이 방위사업청 중동협력 채널을 통해 연결한 상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사업본부장 최영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잡히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4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쪽에 실무 요청서를 넣으면 첫 회신까지 보통 2주가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 속도 자체가 이미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최영진이라는 사람은 48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UAE 현지 지원을 막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시르 차장님, 연락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켈러아는 외교적 빈말을 5분간 늘어놓고 나서야 본론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인사 한 줄 하고 바로 상황 인식을 말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UAE에 배치한 체계의 상세 스펙과 패키지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도 동일한 지원이 가능한지요. 최영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저희가 UAE에 제공한 건 단일 체계가 아니라 통합방공 패키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6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도식이 떴습니다. 하늘을 층층이 나눠놓은 그림이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체계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궁2 블로기입니다. 중거리 방공의 핵심이죠. 탐지 거리 반경 200km 이상, 요격고도 최대 40km. 순항 미사일과 대형 드론을 2층에서 잡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탐지 200km, 요격고도 40km. 우리 패트리어 PAC-3의 공개 재원과 비교해도 동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천리안이라고 부르는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건 육종 전체의 눈입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고 동시 추적 표적수가 기존 체계의 3배입니다. 드론처럼 작은 표적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밀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패트리엇 레이더는 120도 섹터 탐지인데 360도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의 AN/MPQ-65 레이더는 정면 120도만 커버합니다. 뒤쪽에서 날아오면 포대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360도 전방이라면 회전 없이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장님,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육종의 기둥입니다. 눈과 팔이죠. 나머지 4가지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최영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들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숫자를 말했습니다. 6종 전체 패키지 기준으로 29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현지 면허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하면 35%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29억 달러. 미국이 부른 47억의 61%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단일 체계 업그레이드였고 한국은 6종 풀 패키지였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포함.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27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답안지를 처음 펼쳐본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자미를 받습니다. 차장님, 이거 실화입니까? 저도 모르겠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날 밤 서재에서 2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왼쪽은 켈러안이 보낸 47억 달러 견적서. 오른쪽은 최영진이 보낸 29억 달러 패키지 제안서. 왼쪽에는 기술 이전 불가, 정비 독점, 소스코드 차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정비 자립 지원, 공동 개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47억을 받으면서 열쇠를 쥐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29억을 받으면서 열쇠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공인데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오른쪽 서류 여백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고 메모가 3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왼쪽 서류에는 메모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출근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더글러스 켈러안. 나시르, 아침부터 미안하네. 그런데 좀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던 외교적 톤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금속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 국방부가 한국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측과 화상 통화를 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직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고 내부 보고서도 올리지 않았는데 켈러안, 우리는 항상 복수의 옵션을 검토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켈러안은 제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나시르,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할게. 한국 방공 체계를 한 점이라도 도입하면 다음 3가지가 자동으로 실행돼. 하나, 쿠웨이트 주둔 패트리엇 포대 전량 철수, 기술 지원단도 전원 복귀시킨다. 둘, ITAR 위반 조항을 적용해서 쿠웨이트 공군이 운용 중인 FA-18 전투기의 정비 지원과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끊긴다. 셋, 걸프 지역 합동훈련에서 쿠웨이트를 제외한다. 미 중부 사령부와의 정보 공유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패트리엇 철수는 그렇다 쳐도 FA-18 정비 중단이라니. 우리 공군 전투기 절반이 FA-18입니다. 정비가 끊기면 한 달 안에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실상 공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켈러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시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너를 위해서야. 너희 같은 작은 나라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나. 미국 없이 걸프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쿠웨이트는 더더욱.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이 너희 왕궁에 깃발을 꽂았을 때 누가 빼줬는지 잊지 마. 사담 후세인이 깃발을 꽂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패트리엇이 스커드를 놓쳤을 때, 그때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켈러안,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밀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켈러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랬습니까? 저는 켈러안이 말한 3가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 이건 인질극입니다. 자밀이 태블릿을 열어 자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 측 패트리엇 유지보수 이행 현황이었습니다. 차장님, 이거 보십시오. 지난 5년간 정비 지연 건수 47건, 부품 대기 평균 127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방 지연 9회, 긴급 상황에서 교전 모드 전환 승인을 요청했을 때 평균 회신 시간 14시간, 14시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교전 모드를 켜려면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이 14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장비인데 열쇠는 저쪽이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빌미로 우리 외교까지 흔든다. 이게 동맹입니까? 하지만 켈러안의 협박은 현실이었습니다. FA-18 정비가 끊기면 우리 공군은 마비됩니다. 패트리엇이 빠지면 지금 당장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접촉은 계속해. 단, 비공식으로. 켈러안한테 빌미를 줘선 안 돼. 자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최영진 본부장과 2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건 닷새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밀의 개인 회선을 이용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채널을 쓰면 미국 측 감청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국 방위를 논의하는데 도청을 피해야 한다니 이게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영진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다크서클이 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차장님, 나머지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째, 철매아 EII입니다. 이건 높은 곳을 맞습니다. 고고도 장거리 요격 체계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잡습니다. 사드와 같은 역할인데 연동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6종 세트의 C4I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미국 지휘 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미국 지휘 체계가 필요 없다. 이 한 문장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드를 도입하면 미국 사드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인데 미국이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체계는 우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번째, 비궁입니다. 이건 마지막 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드론, 초소형 순항 미사일을 잡는 단거리 방공 체계입니다. 요즘 이란 연계 세력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폭 드론인데 이런 저고도 위협에 특화돼 있습니다. 저고도 드론.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동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원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잡으라고 만든 겁니다. 20만 달러짜리 소형 드론을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탄으로 잡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어도 전용 체계를 따로 만들어서 세트에 넣었다는 겁니다. 5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다기능 레이더, 천리안이고 6번째가 핵심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요? 이건 방어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진이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방패만으로는 안 됩니다. 칼도 있어야 합니다. 드론 발사 원점이 탐지되면 천무가 반격합니다. 발사 원점을 때려서 추가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저는 등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방패만 있으면 계속 맞기만 합니다. 상대가 100발 쏘면 100발 다 막아야 하고 101발째를 놓치면 끝이죠. 그런데 방패로 막으면서 동시에 칼로 반격하면 상대는 2발째를 쏠 수가 없습니다.
공격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체계에는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엇은 막는 것만 합니다. 반격은 별도의 공격 자산을 따로 계약하고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하나의 세트 안에 넣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육종을 하나로 묶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시키고 솔직히 비즈니스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넘기면 나중에 우리가 자립해서 한국 장비를 안 살 수도 있는데. 최영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차장님, 저희도 예전에 남의 나라 무기에 목숨을 맡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전 모드 승인을 달라고 사정하고 부품 하나에 반년을 기다리고 소프트웨어가 언제 업데이트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요. 그 답답함을 뼈로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쿠웨이트가 폐허였던 시절, 제가 15이었을 때 유전은 불타고 건물은 무너지고 도로는 끊겨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죠. 그때 쿠웨이트를 다시 세운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들어와서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세우고 상수도를 복구했습니다. 섭씨 52도가 넘는 사막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나시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저 동쪽에서 온 사람들 덕분이야.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우리 집 앞 도로부터 깔더라. 계약서에 없는 일도 했어. 이웃집 수도관이 터졌을 때 한국 기술자가 와서 밤새 고쳐줬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30년이 넘은 기억입니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화면 너머에서 하는 말이 30년 전 어머니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다. 건설 현장에서 계약서에 없는 수도관을 고쳐주던 사람들. 방공 체계를 넘기면서 기술 이전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들. 30년이 흘렀는데 행동이 같았습니다. 업종만 건설에서 방산으로 바뀌었을 뿐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약서에 없는 것도 하고 열쇠를 쥐는 대신 넘겨주는 것. 이건 개인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체질이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네, 저도 예전에 남의 나라 무기의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화면 너머로 최영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서재 책상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켈러안이 뭐라고 하든 한국을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결심이 서기가 무섭게 현실이 닥쳤습니다. 열흘 뒤 새벽 4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합동상황실 직통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새벽에 울리면 뜻은 하나뿐입니다. 차장님, 긴급 소집입니다. 즉시 출두해 주십시오.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민병대가 쿠웨이트 남부를 향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드론과 미사일이 혼합된 복합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합동상황실에 도착하니 주요 간부 12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자밀도 와 있었고 공군 작전참모, 해군 연안방어 책임자, 왕실 안보자문관까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협도가 떠 있었는데 남쪽에서 쿠웨이트를 향해 붉은 화살표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탐지된 위협은 드론 추정 40기 이상, 순항미사일 추정 10기 이상,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란 남동부와 이라크 남부 민병대 거점에서 동시 발사가 예상됩니다. 도달 예상 시간은 약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3시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초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측 회선을 가동했습니다. 패트리엇 교전 모드 전환에는 미국 기술지원단의 승인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 없었던 절차였습니다. 첫 번째 통화.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호함대 연락관실. 담당자 부재, 콜백 대기.
두 번째 통화.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미 중부사령부 전방지휘소. 상황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응 수위 결정은 워싱턴 본부 승인 사항이라는 답변. 세 번째 통화. 워싱턴 국방부 직통. 당직 장교가 받았고 긴급 상황 보고 체계에 따라 상부 보고 후 회신하겠다는 답변. 3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 회신이 왔습니다. 중부사령부 명의였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패트리엇 교전 모드 전환은 합동 교전 규칙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워싱턴 본부와의 실시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72시간 후 합동 교전 규칙 검토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기존 자산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2시간. 미사일이 3시간 뒤에 날아오는데 72시간 후에 회의를 하겠다고요?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2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미국 회신입니다. 72시간 후 검토 회의 소집 예정. 그 전까지 기존 자산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공군 작전 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 자산이라면 패트리엇 내기인데 교전 모드 승인이 안 나면 수동 모드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수동 모드 요격률은 공식 65%이고 실전에서는 그 이하입니다. 50기 넘는 복합 공격을 이걸로 막으라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밀히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 긴급 연락해. 자밀히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영진 본부장이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을 겁니다. 자밀히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 본부장님, 나시르입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란 연계 세력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 중이고 도달까지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긴급 지원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까?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영진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런데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차장님,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6종 세트 긴급 배치 준비에 들어갑니다. 36시간 내 교전 준비 완료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36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창원에서 핵심 모듈을 군용 수송기로 직송하고 UAE 현지에 사전 보관해 둔 보조 장비와 결합합니다. 소프트웨어 연동은 한국 본사와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전 보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 UAE 때도 그랬다고 술탄이 말했었죠. 최 본부장님, 추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진이 말했습니다. 하늘부터 맞고 이야기하시죠. 상황실이 고요해졌습니다. 12명 전원이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72시간 후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6시간 내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조건을 먼저 따졌습니다. 한국은 하늘부터 맞겠다고 했습니다. 왕실 안보자문관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쿠웨이트 남부 알자흐라 방공진지 상공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나타났습니다. C-132대가 사막 활주로에 내렸고 뒤이어 UAE에서 출발한 대형 트레일러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눈앞에 풍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2기만 덩그러니 서 있던 사막 한가운데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열리고 장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모래 위를 거미줄처럼 뻗어나갔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갔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짙은 다크서클. 최영진 본부장이 직접 와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현장이 전부입니다. 현장에 안 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92명이라고 했습니다. 92명 전원이 이미 배치돼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막에 밤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반딧불처럼 흔들렸습니다. 발사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블록 2발사대 4기가 사방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중앙에는 다기능 레이더, 천리안이 하늘을 향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으로 철매 III 발사대가 자리를 잡았고 비궁 단거리 방공 유닛이 진지 외곽에 배치됐습니다. 뒤쪽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위장막 아래서 포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육종이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영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교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쉽니까? 최영진이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쉬면 누군가 죽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방산업계에서 수많은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기술진, 유럽 컨설턴트, 이스라엘 전문가. 다들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사막에서 교대도 없이 장비를 세팅하면서 지금 쉬면 누군가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시사I 통합지휘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육종 전체가 하나의 뇌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의 방어 범위가 초록색 원으로 그려졌을 때 반경 150km의 돔이 쿠웨이트 남부를 덮었습니다. 배치 시작으로부터 34시간째 교전 준비 완료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목표였던 36시간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미국은 아직 72시간 검토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밀이 제 옆에 서서 초록색 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4시간. 미국이 회의 일정 잡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전 준비 완료 판정이 떨어진 지 정확히 8시간 뒤 합동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드론 추정 42기, 순항 미사일 추정 11기, 탄도 미사일 추정 3기, 총 56기, 도달 예상 시간 약 90분. 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최영진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무전기를 들고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목소리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90분. 6종 세트의 첫 실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반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위협이었습니다. 대기권 상층부를 관통하며 쿠웨이트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매 III가 불을 뿜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초록색 선이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더니 대기권 외곽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 2초 뒤 두 번째, 요격 성공. 다시 3초 뒤 세 번째, 요격 성공.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갔습니다. 순항미사일 11기가 중고도로 쿠웨이트 남부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궤적이 불규칙합니다. 지형을 타고 기동하면서 방공망을 회피하는 놈들이죠. 천궁2 블로기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천리안이 11기의 궤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고 시리사의 지휘체계가 요격 순서와 발사대 배분을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발사대 4기가 번갈아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에 흰 궤적이 겹겹이 그려졌습니다. 1기, 2기, 3기.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그리고 11기. 순항미사일 11기 전략 요격. 하지만 가장 까다로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 42기. 저고도로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서 기존 체계로는 탐지 자체가 어려운 놈들이었습니다. 우리 패트리엇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층이 깨어났습니다. 비궁이 진지 외곽에서 일제히 발사됐습니다. 저고도 전용 체계답게 드론대의 고도와 속도에 최적화된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천리안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드론 편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비궁 유닛에 표적 정보를 쏟아부었습니다. 10기, 20기, 30기. 붉은 점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드론 몇 기가 편대에서 이탈하며 다른 경로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사아이가 자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천궁2 발사대 중 한 기가 잔여 드론을 향해 회전했고 비궁과
천궁이 동시에 이탈 드론을 포착했습니다. 교차 사격, 빗나감 없이 전부 격추, 드론 42기 전략 요격, 그리고 마지막 칼이 나왔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이란 연계 세력의 발사 원점을 향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한 발사 좌표를 시사아이가 천무에 전송했고 로켓이 불을 뿜으며 사막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추가 공격의 씨앗을 원점에서 태워버리는 것. 방패와 칼이 동시에 작동한 겁니다. 교전 시간 47분. 56기 전략 요격. 피해 제로. 스크린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즉시 장비 점검에 들어갔고 쿠웨이트 운용 요원들은 교전 데이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진 본부장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모니터 앞에 앉아 요격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는데 울음인지 안도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더글러스 켈러안, 나시르, 상황 보고를 받았어. 공격이 있었다면서. 먼저 안부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알려줄 게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높고 약간 빨랐습니다. 급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걸프 지역 지원 재개를 결정했어. 패트리엇 추가 포대 전개, 기술 지원단 파견을 즉시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전 업그레이드 패키지도 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용의가 있어. 조건 완화, 지원 재개, 즉시 진행. 며칠 전까지 72시간 검토 회의를 말하고 패트리엇 철수를 협박하고 쿠웨이트는 감사하는 쪽이라고 모욕하던 사람이 한국이 56기를 전략 요격하고 나니까 달려온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천궁2 발사대의 실루엣이 황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철매아이아이아이, 비궁, 천무, 레이더, 시사아이 텐트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육종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36시간 전에 도착해서 56기를 막아낸 것들이. 켈러안, 감사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켈러안이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자밀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미국이었어요? 응, 도와주겠대. 자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72시간 회의한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거 보면 56기 전략 요격이 꽤 충격이었나 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라는 문장이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그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있는데 왜 미국에만 매달리지?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숫자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교전 시간 47분, 56기 전략 요격 피해 제로, 배치 시간 34시간. 이 4줄이면 충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뒤에 붙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켈러안이 감사하는 쪽이라고 말했을 때의 분노, 최영진이 하늘부터 맞겠다고 했을 때의 전율, 92명이 교대 없이 사막에서 밤을 새웠을 때의 경외,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30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 국방부 최고위 회의실에서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차관, 에너지부 장관, 왕실 안보자문관까지 전원 참석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7년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그게 우리가 해온 질문이었습니다. 스펙을 비교하고, 단가를 비교하고, 전투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했던 건 이겁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가? 미사일이 날아올 때 72시간 회의를 말하는 나라가 있었고 36시간 만에 배치를 끝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47억을 받으면서 열쇠를 쥐겠다는 나라가 있었고 29억을 받으면서 열쇠를 넘기겠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쪽이 되라고 모욕하는 나라가 있었고 하늘부터 맞고 이야기하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 이야기가 더 길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서류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30분 만에 났습니다. 쿠웨이트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 의제로 격상하고 6종 세트 정식 도입 및 현지 면허 생산 체계 구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 6종 세트의 상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카타르와 오만에서 비공식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바레인 국방부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이웃 나라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고 열흘 뒤 저는 국왕 아련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걸프전 직후 폐허가 된 쿠웨이트에 달려와서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세우고 이웃집 수도관까지 고쳐준 한국 사람들, 계약서에 없는 일을 하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30년 뒤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사막에서 밤새 방공 장비를 세우며 지금 쉬면 누군가 죽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국왕께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형제를 만난 것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련을 마치고 나오던 날 오후 남부 방공진지에 들렀습니다. 6종 세트가 여전히 하늘을 지키고 있었고 최영진 본부장이 쿠웨이트 운용 요원들에게 교범을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배치하고 가르치고 넘겨주는 것. 그게 끝까지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의존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구조. 열쇠를 쥐는 대신 건네주는 철학. 저는 걸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최영진이 저를 알아보고 교범을 내렸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영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래가 묻은 거친 손이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미국은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책임이었습니다. 최영진이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발사대 너머로 쿠웨이트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하늘. 미국이 72시간을 따지는 동안 한국이 36시간 만에 지켜낸 하늘.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쿠웨이트시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석양이 묘비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27년이 걸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하늘에 다시는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고, 그게 제 존재 이유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제가 믿은 방패는 조건부였습니다. 돈을 내야 열리는 방패, 고개를 숙여야 작동하는 방패, 감사하는 쪽이 되어야 허락되는 방패. 이제 다릅니다. 30년 전 우리 땅을 다시 세워준 나라가 이번엔 우리 하늘을 지켜줬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달려왔고 조건도 묻지 않았고 열쇠를 넘겨주고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고를 때 마지막에 물어야 할 질문은 스펙도, 가격도, 브랜드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남았는가? 미국은 72시간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36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미국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하늘부터 맞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열쇠를 쥐었습니다. 한국은 열쇠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협박을 이겨내고 한국 6종 세트로 하늘을 지켜낸 쿠웨이트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